약간 왠지 절도 있게 인사하고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차렷. 네. 이러시기에요. 네, 경례. 네. 네. 진짜 국가대표 선수들 같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체격을 갖추고 계셔서 일단 좀 마음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약간 그 영화 촬영할 때도 이렇게 이런 기합 아침에 그런 훈련, 의식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아침에 의식 우리는 했잖아. 의식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뭐 있었어요? 한번 해주세요. 형님이 선창. 네. 다른 작품 하시느라고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했다라는 기억은 되게 정확하게 있는데. 맞아요. 네. 검도 연습하다. 일단 그 검도장이 뭐예요? 네. 검도장이 이거 안 나오네. 마이크가? 네네네. 검도장이 추워요. 그때 되게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그 검도님들 또 양말을 안 신습니다. 그래서 맨발에 운동화를 신고 현장에 가서 첫 발을 딱 디디면은 시려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의식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스트레칭하고 그 선수들과 같이 좀 몸에 예열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있었죠. 네. 어쩔 수 없이 몸에 그러니까 자기의 열을 바닥에 전하기 위해서는 해야겠군요. 네. 이제 기억나시나요, 배우님? 네, 뭐 모여서 그 검도장에서 동그랗게 모여서 이제 남분의 1초 이렇게 맞아.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촬영할 때는 저랑 김용수 배우랑 같은 숙소였었는데 숙소도 같이 네, 챙기셨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운동하는 루틴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운동하는 걸 보면서 형도 운동했어. 나도 했지. 진짜 열심히 운동해. 네. 매일 아침. 그래서 네. 운동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운동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그래서 그렇게 있었죠. 진짜 용석 배우님은 딱 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왠지 장준희 배우님을 보시고 좀 따라한 것 같은 저는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다른 운동 방식이 있었죠. 느낌이 뭐 아까 그 아침에 구호하신 거 한 번만 그러면 배우님들 같이 어깨 동무. 네. 그 구호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훈련 끝나고 학교에서 이렇게 어깨 동무해서 이렇게 사실 저희 그 촬영을 21년도에 하고 22년도 동안 이제 후반 작업을 다 하고 올해 이제 개봉을 한 거라 아마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도 우리가 한 번씩 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정욱 배우님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사실 이 작품을 잊을 정도로 그 메가히트작을 또 하셨었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진짜로 완전히 그게 뭐지? 약간 이런 표정에 몇 분이 계세요. 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래도 기억이 겉모술수 이거 너무 지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조금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 우영우의 어떤 그 메가히트 성공이 만분의 1초의 흥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네요. 네. 우영우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혀지고 있는 가게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그러면은 이 새롭게 완전히 그 우영우의 어떤 후광도 있지 않은 만분의 1초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분의 1초 각본과 연출한 김성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검도 선수 한번 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피지컬이시죠? 네. 네, 사실 사실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옛날에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때 1년 정도 동네 검도장이 있어가지고 배운 바가 있었는데 그때 보통 태권도장에 가면은 이제 동네 또래들이랑 다 운동하는데 거기는 가면은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 왜
어린 나이에는 선생님만 봐도 되게 큰 어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어른들과 함께 스트레칭하고 훈련하고 막 1000번 치고 3000번 치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런 거는 어린 나이에 굉장한 그 신선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그 경험들이 되게 오래 남았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 비록 1년이었지만 결국에 그 오랜 기억에 남아서 영화로까지 아마 찍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학원을 가는지, 어떤 또 이렇게 미술학원이냐, 음악학원이냐, 피아노 학원이냐, 태권도 학원이냐, 검도 1년 배운 걸로 이렇게 잘 써먹어서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드신 감독이십니다.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사실 이 배우들 중에 분명히 진짜 검도 선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누구요? 누구? 다들 왜 그러세요? 그게 지금 우영우 그 우주 대스타라니까요. 네. 얼굴이 있는 풀칠을 들고 계시는데. 네. 아니 진짜 정말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배우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리얼하게 검도의 어떤 장면을 연출할 때 그 연기를 했다면 이건 분명히 뼈를 깎는 고통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까 이제 그 아침에 찬 바닥에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도 영화라는 게 잘 없잖아요. 그 검도 장면을 이렇게 액션으로 연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되셨을 때 좀 어떤 준비들을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검도 선수를 하기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우선 저희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한 2달여간 검도장에 다니면서 검도를 수련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용인대학교에 가서 실제 거기 선수분들을 보면서 어떤 그 기운도 많이 느껴보고 촬영할 때는 또 그 선수들이랑 또 합숙을 같이 하면서 촬영하는 내내 계속해서 어떤 그들의 에너지를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문진승 배우님은 검도 그 전에 하셨었죠? 안 하고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검도 선수 같았거든요. 네. 하진 않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술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전에 좀 자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1인자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형태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는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1인자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그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이 자세가 맞냐, 그것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배우들은 어쨌든 이제 그 엑기스를 계속 마스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작품 하시면서 배우님들이 좀 검도에 대해서 그 매력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마냥 어렵다, 힘들다는 아니었을 것 같고 이걸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만분의 1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제 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는지 어느 분이 한번 일단 검도는 저도 이제 이번에 영화를 하면서 처음 했는데 다른 운동하고는 되게 다르게 그 몸과 마음 심신의 수양이라고 하나? 일단 도복을 입을 때부터 어떤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서 어느 포인트가 지금 웃기시나요? 진지한 모습 웃겨가지고 진지한 모습이 네, 평소 안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저희 이제 훈련을 해주신 관장님께서는 훈련 중에 물을 한 모금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후면을 쓰고 하면은 막 운동하면 막 알 막 땀 막 흐르고 막 두 번 사이에 막 땀이 흐르고 이제 그만 딱 하면 갑자기 또 물을 맞고 호흡을 가더라고요. 근데 숨을 막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또 물을 끓고 이렇게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복사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다른 운동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배우님도 뭐 첨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 운동 저 운동 진짜 많이 배워봤는데 검도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우선 갑갑하고 시야가 많이 가려지고 그리고 몸에 착용하는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이 두건 쓰는 방법도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두건 쓰는 방법도 다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끈 매는 방법부터 이게 이 뒤에 막 끈도 막 이 길이가 맞아야 되고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 준비 과정이 너무나 또 긴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물도 먹을 수 없고 또 다 같이 또 묵상하는 시간을 또 다 같이 갖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반 그냥 제가 했던 운동과는 확실히 좀 다르고 뭔가 진짜 무예를 배우는 것 같다. 격식을 갖추고 하는 뭔가 진짜 그런 무예를 배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려면 정말 그거에 맞는 시간과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시간에 함께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서를 모르고 그냥 검도 이러면은 너무 이 검도 자체로 들어가서 따라가기 힘들거나 좀 흥미가 없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되게 묘하게 그 선을 잘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도에 대해서 내가 아예 몰라도 저는 산소 같은 여자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 네. 죄송합니다. 옛날 광고에서 이영애 배우가 검도를 했습니다. 네. 괜히 옛날 얘기해가지고. 그런 배도 이 영화를 보면은 검도라는 스포츠는 저렇게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걸 거다라는 걸 굉장히 손쉽게 따라갈 수가 있고 쉽게 빠져들 수 있기도 한데 그런데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검도의 의식 같은 것들 그 스포츠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그 몸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의복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기압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영화적으로 너무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꼭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우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단 그 검도라는 게 보면은 서로 다투기 전, 그러니까 대전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하고 서로 세 발자국 접근해서 칼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를 왜 하느냐 하면은 뭐 의식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과 대결하기 위해 수련을 이만큼 해왔다를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형 안에서의 싸움이 다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정신을 고르고 갈고 닦아서 지금 나는 당신을 내 가장 최상의 실력으로 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칼로 대화를 나눠보시죠. 라는 이제 인사인 거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한마디로 벼락치기로 잘할 수 없는 운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이렇게 푸시만 하거나 이렇게 막 소개만 하느라 이제 몰두해가지고 하는 영화가 갑자기 루즈해질 거예요. 근데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하나하나가 제우의 어떤 감정의 스토리 라인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따라가면서도 검도라는 게 이 칼을 맞붙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지만 그 전부터 늘 대결이 있구나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장면이 있다면은 제우와 태수가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제 태수 입장에서는 내가 뭐 가해한 피해자의 뭐 가족 혹은 제우 입장에서는 뭐 내 인생의 어떤 정말 원수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갖고 있던 형태를 정말 물리적으로 한번 느껴보고 상대를 등에 업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버티면서 중심을 또 잡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상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자신의 중심도 잡아야 되고 그런 어떤 모든 그 디테일들에서 계속해서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고 그래서 그 배우님들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2권 묶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네. 촬영 현장에서도 2권 묶는 것만 막 17번, 16테이크를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찍을 것도 많은데 그거를 꼭 찍어야 됐던 이유는 정말 완벽하게 딱 되는 건 사실 선수들은 그걸 몇 년씩이나 했으니까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찍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박수를 드릴까요? 네. 감독님 이렇게 집요하게 그 2권 하나 보는 거 가지고도 자꾸 다시 찍자 할 때 약간 이 결과를 보면 만족할 만하지만 찍을 때는 솔직히 좀 이 감독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했습니다. 사실은 감독님께서 진짜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연기하다가 머리가 좀 흐트러지면 감독님 다 보셔가지고 제 앞머리 하나까지 이렇게 만져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이행할 때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고 좀 놀랐습니다. 예. 네.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수 받은 걸로 그러면 대신하기로 하고 일단 대한검도협회에서 진짜 이 영화는 검도회 협회 아니래요. 대한검도회. 네. 대한검도회에서 이 영화는 길이길이 보존해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영화로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검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스토리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검도의 어떤 정신들이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혼선을 빚게 만드는 거는 보통 영화라면 제우가 정말 그 선수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선수로서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단단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뒤통수를 좀 쳐요.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복수라는 아까 이제 칼의 대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칼날을 갈고 10년 동안 검도를 어떻게 보면 절차를 탐나해서 거기까지 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우 연기를 하시면서 진짜 그 제우의 마음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우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안고 이 검도관에서의 순간들을 계속 이겨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 검도라는 그 스포츠와 이 제우의 마음이 정말 잘 맞닿아서 되게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꼬면도 이렇게 반 잘라서 그 그림자를 얼굴에 지게 하면서 그게 이제 제우의 어떤 내면을 가둬놓은 제우의 모습을 좀 외적으로 표현도 되고, 어떤 그 손떨림도 이제 그 장갑을 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안에 물집이 또 터졌다가 아물고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또한 이제 제우의 마음을 많이 대변을 했고, 그리고 제우의 어떤 눈이나 아니면 뭐 호흡이나 이런 걸로 되게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주정 배우님은 이제 그냥 다른 데서 봐도 눈만 보면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큰 화면으로 이 눈을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사실은 이제 그 인물 제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눈이 가지고 있는 열기 있죠. 그러니까 진짜 저 눈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도끼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표현을 해내는 그 눈을 찾기가 감독님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같이 만나시게 됐고 캐스팅을 했고 왜 이 눈이 필요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 올인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 영화를 당신에게 걸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투자하셨대요. 캐스팅할 때는
캐스팅할 때는 이제 우리 이 촬영 감독님과 이제 테스트를 저희끼리 이제 호면 마스크 이런 거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성질을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끼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첫 마디가 안 보여. 그 눈이 아니야. 얼굴이 네. 안 보여. 네.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니지?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이 정말 보여야 되는데 이 안에 조명을 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전적으로 그 배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눈빛 타고날 수 있는 그 눈빛이 없으면 이건 어렵다. 생체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프로필 이런 것도 많이 받았는데 계속 마음에 드는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답답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마치 그 몽타주 그 범인들 찾을 때 그거 하는 것처럼 네. 공개 수배하듯이. 그랬더니 드디어 말이 통하면서 저희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있던 그 교수님께서 나 이런 신인 BH상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그 어려운 연기 있잖아요. 그거는 만났을 때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찍어보지 않았은 상태니까. 하지만 만났을 때 너무 일단 제우와 다르게 굉장히 흥이 있고 되게 유쾌하고 되게 긍정적인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단편을 보고 캐스팅했지만 제우의 연기를 하기에 혹시 너무 밝지는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그 대신에 역으로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밝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엔딩이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러면 나는 반대만 준비를 해주자. 라는 고민을 했고 그거를 준혁이가 굉장히 잘 소화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 100만 불짜리 눈 감독님이 전 재산을 투자할 정도로 그 저점 매수. 네네. 저점 매수네 진짜. 우영 전에 매수했어요. 네네. 테슬라 주식은 못 샀지만. 네. 아니 이 모든 것에 사실은 제우는 힘을 줘야 되는 그런 강렬함을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였잖아요. 눈뿐만이 아니라 손은 말할 것도 없고 손 진짜 촬영하는 기간 동안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을 주는 장면, 손도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손 연기로는 거의 이제 좀 유일무이한 최근 본 그 배우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우의 그런 그 단단한 마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저는 사실 감독님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독님의 우려와는 달리 저와는 너무 반대되는 인물이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이런 제우를 잘 표현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너무 하고 싶었었고요. 그런 어떤 손떨림이나 이런 거를 연기할 때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우는 너무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데 그 눈이라는 거 하나에 제 많은 것들이 담겨야 되다 보니까 진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감독님만 온전히 믿고 연기를 했었고요. 그 손떨림 같은 경우는 또 이 장갑이라고 하는 이 호환을 끼고 하는데 이게 또 너무 현실적으로 떨어버리면 이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과하게 떨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로지 제 감독님 믿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우의 선에서 좀 더 넘어가는 연기가 되면 이제 감독님께서 전제도 해주시고. 제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독한 마음도 있고 칼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굉장히 공격형 인물이기도 하고 주변의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데 사실 그 진짜 단단한 인물이 좀 황태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제가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좀 영문도 모른 채 그 얻어맞는 연기까지 하셔야 됐잖아요. 황태수라는 인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황태수라는 인물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백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액체요? 백지. 백지. 액체요? 와 진짜 멋있었어. 네. 그래서 오늘 하얗게. 백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은 저한테 그 제우의 거울이 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호가 어떤 뭐 감정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튕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고 도저히 받아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화를 내게 받아주면 화가 풀리거든요. 받아주지도 않고 또 친절하지도 않고 또 화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길을 가지면서 계속 비워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검도를 하는 그런 그 대결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주지만 그 목욕탕이죠. 샤워실. 네. 수련원의 샤워씬을 연기를 할 때 사실은 감정이 너무 격하게 표현이 되고 그 격한 그 표현하는 걸 액션으로 소화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 두 분 연기하실 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열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 좀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날 일단 너무 추웠어요. 시간이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씬을 딜레이가 되지 않고 빨리 끝냈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춥긴 했는데 뭐 화폐를 다시 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워낙 믿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친구고 그래서 제발 잘 때려주라. 너 이겼다. 안 도망쳐. 안 도망쳐. 진짜 도망치지 않고 너 때리는 상관없을 테니까 그냥 나 믿고 그냥 때려라. 해가지고 그때 믿고 같이 했던 믿고 진짜 때렸어요. 진짜 때렸어요. 진짜 살짝 스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감정적으로 저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네. 사실 저는 그 장면을 연기할 때 막 진짜 계속 꾹꾹 눌러왔던 게 사실 그 장면에서는 이제 한없이 막 테이크도 굉장히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서 막 쏟아냈었어요. 진짜로 막 너무 쌓여왔던 게 폭발하다 보니까 그 말 못하던 그 감정들이 막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테이크마다 계속 다르게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배우님들이 착석한 순서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착석하신 순서가 그 밉상의 정도의 제일 미운 밉상이요? 네. 밉상이에요? 아니요, 재훈 진짜 아무도 안 좋아할 거잖아요, 사실. 네. 그건 주정욱 배우님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장준희 배우님의 연기를 한 선배님은 진짜 이 영화에서 좋은 대사를 다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제 대사가 좀 없어요. 오히려 앞에 두 분은. 근데 그 말들을 어떻게 보면은 재우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 영화의 그 많은 역할들 중에 하나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 같은 것도 주는 역할이어서 전에 없이 다른 연기를 할 때보다 굉장히 책임감이 큰 또 캐릭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캐릭터 아닐까요? 네. 네, 좋은 캐릭터고요. 일단 감독님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그 전에 작업도 같이 했으니까 사실 뭐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무조건 같이 해야죠 라는 생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역할에 대한 것도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유일하게 재우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우의 아버지의 부재를 이제 대신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감독님께서 또 그런 걸 원하셨고 원상 역할은 재우의 형의 또 부재를 또 대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재우나 태수는 이제 역할상 대사를 많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메꿔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내내 너무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로 갈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미션을 잘 주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거의 매 테이크마다 다른 애드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강 액션을 하셨군요, 진짜. 그래서 통과가 된 것도 있고 또
뭔가 딱 던지면 가끔이 오오 저쪽에서 아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준희 배우님이 너무 좋은 대사들을 다 가지고 가셔서 용석 배우님은 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악역. 저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어느 영화에나 나오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악역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저랑 되게 교집합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대학을 삼수를 했는데 또 굉장히 치열하게 그 연습실에서 같이 막 연습하고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또 이게 결국에는 내가 국가대표가 되어야 가족들이든 누구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나의 땅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되면서 재우가 그냥 단순히 주인공이라서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밉다기보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경쟁자로 느끼다 보니까 이제 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촬영을 하면서 일부러 막 화를 내야지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이 서바이벌이 굉장히 치열하고 민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보다는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대련을 할 때라던가 이제 뭐 검도복을 입고 있지만 이제 다 같이 앉아 있는 환경 안에서 이제 재우를 의식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다른 선수들을 의식하고 그런데 좀 긴장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처음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일단 아까 말씀 주신 샤워실에서 그 총 20회차 촬영 중에 그 샤워실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제가 조혁이한테 처음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 연기를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했을 때 압력밥솥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태수라는 불이 붙어서 안에서 끊임없이 증기가 막 사방팔방 튀려고 하는데 그 뚜껑을 재우는 자신만의 명분과 이성으로 끝까지 누르면서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터진다. 그래서 한번 터졌다가 새로운 그릇으로 태어나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터지는 순간을 마지막 촬영까지 정말 꾹꾹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태수를 칠 때 검도인들끼리는 서로 욕하면은 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치지 않겠죠, 진짜. 네. 근데 이제 욕까지 또 하면서 그 테이크를 정말 많이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대사를 못할 때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장면까지 오케이가 난 이후에 정말 마지막에 찍은 게 뭐냐면은 그 샤워실, 걷고 샤워실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사 없이 정말 마지막에는 이 영화의 정화를 이제 받듯이 몸을 씻으면서 마지막 그 촬영을 마무리했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손을 놓고 찌를 때 이제 재우가 으악 하고 기합을 지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마지막에 다 쥐어짜서 정말 그 혼이 담긴 진짜 그 기합이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용석 배우와 준희 배우는 제가 전작을 해보고 이제 캐스팅한 이유는 대사로 말씀 주셨지만 저 두 분은 대사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신경을 못 쓰는 구석구석마다 디테일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개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뭐 준희 형은 이제 거의 뭐 축구로 치면 메시처럼 당신은 프리롤이요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이제 저는 즐겼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고르는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석 배우는 제가 계속 이건 GV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재우가 자승자박하듯이 이렇게 이걸 너무 세게 묶어서 토하는 그 장면에서 그 주변 선수들이 다 이렇게 바람처럼 폭풍처럼 재우 주변을 이렇게 휩쓸고 갔다가 가거든요. 근데 그때 동선이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재우 주변을 왔다 가달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을 때 용석 배우는 내가 해야 될 연기는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재우 옆으로 가면서 툭 치고 가는 그 순간에 그 디테일을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대사 이전에 그 장치로 영화 찍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용석 배우의 그런 가치가 전에 단편에서 보여준 바가 있어서 꼭 맡기게 되었어요. 되게 진짜 이 작품은 앙상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 기생충 앙상블 연기상 받은 것처럼 배우님들의 역할 하나하나가 너무 그 적절해서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그런 합이지 않을까 해서 약간 선수단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감독님과 이제 캐릭터를 배우님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질문을 지금부터 좀 받으면서 영화의 또 디테일들 그리고 궁금했던 점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안 드릴 거고요. 크게 선수가 된 것처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질문하신 분들 아니야.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그 배우님들과 감독님과 상의해서 선물도 드릴 테니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와. 네. 저기 장준희 배우님 어떤 드릴까요? 저 제일 끝에. 맨 뒤. 네. 손을 번쩍 들고 계신 분. 파란색 코트 입으신 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오신 어떤 뭐 간단하게. 배우님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네. 네. 세종.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궁금한 거는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는 오프닝이랑 엔딩에 그 아라베스크 피아노 곡이 나왔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그리고 제 그 아버지의 주번을 처음 발견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의 주번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아버지와 황태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배우님이 그때의 감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음악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자는 저희 아까 용석 배우와 준희 배우와 함께 전에 찍은 단편 얼라이브의 데이터 매니저이셨고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간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아무튼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음악 이제 사실 뭐 보신 영화 내내 음악이 좀 나온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구간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들을 먼저 깔아놓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이드 삼아. 그리고 가이드 삼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만의 어떤 속도, 리듬 뭐 이런 감정 뭐 왜냐면 그런 것들이 편집에도 다 그 한 프레임을 더 할 거냐 말 거냐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깔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 가는데 그 음악 감독님과 함께 그 시나리오 원래 보통은 찍고 나서 음악 감독님을 만나서 찍힌 거를 토대로 이제 음악을 작업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영화는 마지막 오른손이 펴지는 엔딩을 발견해서 찍을 수 있게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10분은 찍힌 거에 음악을 입힌 게 아니라 음악, 사운드, 연기, 비주얼 그 모두가 한 몸이 돼서 임팩트를 줘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그 곡 하나 만드는데 5개월이 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파생된 곡을 만들면서 이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가면서도 그 첫 번째 아라베스크와 끝에 아라베스크는 요거는 그냥 둬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이유가 처음에 영화 보시면은 이제 택시가 가면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위에서 보면서 따라가죠. 그리고 그 택시가 도착하는 곳은 연수원 그 건물 앞이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게 재호의 머릿속에 도착하듯이 이제 디졸브를 걸었어요. 그리고 재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속세의 뭐 물건들, 뭐 핸드폰, 뭐 지갑 다 꺼내놓죠. 네. 그런 식으로 안과 밖을 저는 꼭 구분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히 알 수도 있는 그런 드뷔시 아라베스크를 앞에 뒀고 마지막에 둔 이유는 이제 재호는 이곳을 퇴소할 것인데 그때 이제 똑같은 음악을 보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재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꾸가 꼭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배우님의 대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뛰어가다가 두건 발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연히 저는 이제 황태수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게 김철원 저희 아버지의 두건이라는 건 그때 모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 발견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김철원 이름을 보고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태수를 마주하고 나서도 진짜 막 그 뒤에 연결이 엄청 길었어요. 원래 찍을 때는 그 저의 감정의 연결선이 더 길었는데 그 표출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놓고 꾹꾹 누르면서 주원 사모님이셨나봐요.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태수가 가고 나면 이제 그때 막 봉 잡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우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왜 저러지? 그 다음에 되었을까요? 네. 다음 질문에 가면은 오늘 아마도 4회차 하시나요? 이제는 얼굴을 진짜 알게 됩니다. 들어보죠. 사실 처음에 봤을 때도 그렇고 만분의 1초라는 제목이 영화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안 나와서 이게 왜 만분의 1초일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시내21가 이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실 태수의 전사의 그 철원과 나누는 대화 중에 나온 문구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게 편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혹시 편집한 이유랑 그 장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이 얘기하면 학교에서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저희 한국영화학과에 있는 말이죠. 아트는 나가서 해라. 여기서는 정말 모두가 이제 보고 즐길 수 있는 얘기를 해서 정말로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인력을 우리는 배출하는 게 맞다. 그런 어떤 스탠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그 크리틱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작업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저는 대사가 적은 영화를 찍고 싶었지만 당신은 너의 의도는 잘 알겠다. 근데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해서 혹시 모르니 이런 것도 한번 해볼래? 해서 이제 그런 어떤 후일담이랄까, 그러니까 좀 보조로 하는 좀 안전장치를 늘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은 이제 준비를 해서 실제로 찍기도 했는데 찍고 났을 때 일단은 그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찍힌 내용을 봤을 때 설명은 되는데 이게 과연 이 영화에 맞는가라는 질문에 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저는 감상되는 영화가 아니라 체험되는 영화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오른손이 펴질 때는 전 사실 제우가 정말 성장했나? 그건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놓은 것도 마치 재채기가 나온 것처럼 혹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고로 시작했잖아요. 그 형제의. 그리고 사고라는 말에 스위치가 걸려서 태수를 샤워실에서 때렸고 근데 사고는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죠. 근데 마지막에 손이 놓아지는 것도 저는 제우에게는 사고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고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걸 한번 정말 온전히 느껴보면은 내가 정말 태수에 대한 감정을 무한정으로 가져가고 있었지만 이 한순간은 사실은 내가 놓는 그 여유가 있었구나를 발견해버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제우가 다시 성장을 예를 들어 안 하고 다시 이제 한 번 이겼지만 뭐 태수 또 미워할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100을 미워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1의 가능성을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그 전은 돌아갈 수 없는 거겠죠. 다른 옵션이 생기고.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근데 저는 이야기는 일종의 배달 시스템이지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닿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의 맛을 못 본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과의 맛을 한번 봐봐 하면서 먹여주는 순간이 저는 오히려 훨씬 영화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오른손 시작이기 때문에 OK Keep NG의 기준은 늘 그 마지막에 그 이성과 생각과 감정도 가닿지 못하는 짧은 순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차원 도약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관객들 역시 그것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편집을 했고 그리고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은 칼잡이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이런 게 있었죠. 예. 예를 들어 재즈 뮤지션이면은 너가 가진 공력을 나 보겠다 하면 그냥 재밍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검도인이라면 그 만분의 1초의 의미를 대사로 하기 전에 이제 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중앙부원하지 않고. 그럼 제목은 뭐 칼의 대화 이렇게. 아 예. 그 사실 이런 거 있어요. 이 제가 검도 시나리오를 워낙 오랫동안 잡고 있다 보니까 제목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제목이 철의 가면이었어요. 네, 철의 가면.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르 듀마의 네. 그 철가면 전설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 철의 가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듀마의 철가면을 아는 분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어감도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을 지을 때 그 글자의 디자인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말할 거기 때문에 입속에서 감기는 그 말맛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제목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순서대로 찍지도 않고 막 시간도 막 섞으면서 찍는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영화를 찍기로 했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단서로서 만약에 제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 만분의 1초의 그 발음이 뭔가 만분의 1 초?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아재개그식으로 영단어 외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박아놓으면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기억이 나고 웃게 돼요. 그럼 그 여유가 생겨요. 네.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웃긴 제목인지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만한 게 없다. 그래서 제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네. 요번에 이제 오신 분들 이제 보너스를 드리자면은 네. 저희 그 홍보팀에서 저의 이런 연출 의도를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스터에 그 만분의 1초 한글로 적혀있는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자로 또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1만 만자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이게 만분의 1초인데 이게 언젠가 더 보면은 다른 게 혹시 발견이 된다면은 저 만자가 사실 가르찰 만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만분이라는 그 불교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살의 집에 네. 오르는 뭐 네이버 사전에 찾으면 나옵니다. 네. 아,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의 가면보다는 만분의 1초가 훨씬 와닿는 제목이어서 그 고심 끝에 이 제목을 그 선정하신 감독님께, 고수하신 감독님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저는 이 영화 만분의 1초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알고? 만분의 1초.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잘 되는 이름들에는 꼭 파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페이스북, 테스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그런 거를 꿈꾸는 거죠, 재호 배우님. 그러니까 그 주재호 배우님한테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금성 확. 네, 뭐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늘어났어요. 네. 잠깐만, 그러면은 용석 배우님 한 번만 선정해 주실래요? 네. 제일 앞에. 제일 앞에. 뒤에 계신 분 한 분 하셨습니까? 남자분, 네. 안경 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 저는 이 영화 통해서 저는 감정은 맞습니다. 감정. 네. 감정. 제 생각에는 열투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선택할 때 열투는 시간은 많아요. 저는 영화 장면 통해서 재우 선수랑 태수 선수 경기할 때 아버지는 열수 동안 아버지는 생각은 회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인생 중에서 우리는 열수 상태 장면은 많아요.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는 일단 쉬쉬. 네, 쉬쉬. 잠깐 약간 문제들을 잘 감독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지금은? 그 마지막 대결 중에 아버지가 살짝 스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우와 태수의 어떤 그런 경합 장면에서 아버지의 존재. 네.
오케이. 하오. 중국어 좀 되시네요. 네. 그 아버지는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태수를 찾아가서 검도를 안 가르쳤으면 이 모든 사단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버지 최후를 가르쳐야지 왜? 근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재난 같은 상황이 이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큰 재난이 없겠어요. 그런 재난이 이 집에 벌어졌을 때 일단 그런 고통에 마주하려면은 누군가를 다독이는 것도 뭐 당연히 방법이겠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 그리고 그럴 때는 너무 감정이 심하면 이제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뭔가 살고자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찾다가 하는 게 어쩌면 남들한테 가족 구성원한테 뭔가 이해받지 못하고 뭔가 도리어 좀 2차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도 좀 가혹한 욕심일 것 같아요. 일반 우리들에게는. 그 김철원이라는 인물이 심지어 굉장히 검도인으로서 어떤 인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 인물은 제우에게는 아버지지만 태수에게도 어쩌면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좌우지우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대결에서 이 아버지가 한번 등장하는 것은 제우에게도 좋지만 태수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칼길이 부딪히는 순간에는 정말 텔레파시처럼 제우가 느끼는 걸 태수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앞에 장례식 장면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그거가 아마 제우가 수백 번은 꿈일 거예요. 근데 그 꿈 내내 아버지는 한 번도 제우를 바라보지 않아요. 늘 이 사진만 바라보지. 그러면 제우는 마지막 아버지와의 기억이 돌 던져서 헤어지고 이제 아픈 말을 하고 헤어진 거고 꿈에서 나를 보지 않고 그런 게 있을 때 중간에 한번 악몽처럼 태수가 갑자기 아버지의 위치를 뺏은 것처럼 그 옷을 입고 이제 제우의 꿈속에서 제우를 바라보거든요. 그때 그것은 굉장히 제우에게 있어서 너가 이제 드디어 내 꿈속에 있는 아버지를 뺏어가 그리고 마치 봤지 하는 식으로 날 쳐다본단 말이야 하는 그 도발을 듣고 더 실력이 아마 초반에 그 슬럼프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은 나고 내가 내 감정과 내 인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가 드디어 제우를 바라볼 때 그것은 어쩌면 태수가 바라보던 그 눈빛도 드디어 제우는 핸들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되게 길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되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건너뛰고 마치 사과의 맛을 궁금하면은 그냥 그 맛을 보게 해주는 그런 어떤 힘을 영화에서 저는 쓰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꼭 사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 맛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근데 진짜 제우의 복수는 배우분들이 너무 저의 어쨌든 제우의 복수는 진짜 이게 인정 욕구에서 오는 애정 갈구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태수가 정말 죽도록 미운 것도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모르는 그것도 형을 어떻게 보면 죽게 만들었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복수극이 그래서 아닌 결과적으로 굉장히 장면적으로 복수처럼 가고 있지만 아닌 그런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 마지막에 따뜻하게 감싸주는 영화가 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 개봉을 하고 나서 배우님들과 감독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차 관람으로 꼭 그 기쁨을 이어가시고 더 딥한 좋은 질문들 많이 준비해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인사를 좀 하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우처럼 각자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뭔가가 다들 있으실 텐데 어떠한 좋은 사고를 만나서
그래서 그거를 다 각자 놓으실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또 그리고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를 오늘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러리 톡까지 해주신 정혜진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11월 15일 며칠 안 남았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가셔서 저희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봉을 한 이후에도 이런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이돌 춤을 연습을 아이돌 하셔야 하는.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같아. 오늘 일단 얘기는 저희가 또 GV도 있고 개봉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오랫동안 극장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날 추운데 조심히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날 되면 못다한 춤을 보기를 기다리며. 저는 항상 GV 할 때마다 마음가짐을 너무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요. 저는 그 어떤 인터뷰들보다 사실 GV가 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이 시간이. 그래서 최대한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독립영화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떤 영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영화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박수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사실 이 GV를 찾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영화 보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집에도 빨리 갈 시간 체크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남아서 즐겨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GV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만 혹시 허락이 된다면 사실 저는 영화 작업이라는 게 모두가 영화가 좋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쉽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일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 지금은 행복을 참고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한다거나 이렇게 유예를 하기 마련인데 영화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다들 선택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찍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금방 어두워지기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 건도 소재를 10년도 넘게 전에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늘 이 과정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를 늘 생각을 하면서 했고 특히 이제 결국에는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이제 자전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얘기에 자전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내 얘기를 이제 대중한테 보이기보다 더 즐길 수 있게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 이 건도라는 그 그릇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나쁜 쪽으로 어떻게 가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오늘 잘해주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저의 스승이자 멘토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는 좀 많이 아프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완성될 때 계실까 안 계실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드디어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그 병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 최우수상 받은 거 다 소식 들으셨죠? 네,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뿌듯해하셔도 될 것 같고 감독님의
다음 작품들을 또 이 작품으로 인해서 좀 기다리게 되고 배우님들의 또 다른 또 모습도 계속 많이 활동하셔서 좀 흥행에 도움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